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어쩌면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간 환자들로부터 쌓아 올린 그들의 막대한 수입이 단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88세 신장내과 전문의 김동환입니다. 이 분야에서만 55년을 매달려 왔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투석이라는 공포 앞에서 망설이는 분들이 50명씩 찾아오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분들만 해도 1만 명이 훌쩍 넘는데 그분들이 투석과 신장 이식에 쓴 돈을 생각하면 수백억 원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병원 방문 횟수와 의료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석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 의사로서 무력감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가 초기 신장 질환의 경고 신호를 겪었을 때였죠. 아침에 손가락이 퉁퉁 부어 반지가 빠지지 않아 당황했고 저녁에는 소변 거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 하루가 불안했습니다. 그 후 55년간 투석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약물 없이도 신장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인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실려있지 않은 내용들이었죠. 제 가족부터 시작해서 환자분들을 장기간 꾸준히 관찰한 결과 신장 수치가 실제로 개선되고 투석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88세인 저 역시 정상 신장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제가 관리한 환자분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변화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국물 2숟가락, 식후 10분 걷기, 매일 발목 확인하기 같은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행동들이 모여서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신장 건강의 4가지 핵심 비밀과 집에서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위험 신호 5가지, 그리고 투석을 피할 수 있는 식탁 위 놀라운 변화법까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셔야 투석 없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모든 지식과 효과를 온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 침대에서 보고 계신지 아니면 집 안방에서 편안하게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아침마다 얼굴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것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댓글로 개인 맞춤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투석실 대신 건강한 집에서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리 없는 파수꾼 신장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하듯이 왜 신장 질환이 이토록 무서운 문제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초기 증상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만성신장병 환자의 무려 87%가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낸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신장이 가진 특별하고 놀라운 능력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 몸속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걸러내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돌려보내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1800리터나 되는 피를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필터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해도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의 대비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절반 가까이 기능이 떨어져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최근에 아침마다 얼굴이나 눈두덩이가 붓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양말을 벗었을 때 그 자국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이 작은 도움 요청 신호들을 어떻게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정리한 5가지 중요한 신호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눈가가 붓는 현상입니다. 양말이나 신발을 벗었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신장이 밤사이 몸속의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마치 배수구가 막힌 욕조에 물이 계속 고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변의 거품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생기고 한참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신장의 필터가 손상되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소변으로 새어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을 방해하는 신호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반대로 소변량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것 모두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신장이 물 조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밤에도 계속 일하거나 아예 기능이 떨어져서 소변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반적인 컨디션 악화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빈혈도 생기면서 온몸이 무겁고 지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평소보다 혈압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당연히 이 호르몬 조절 기능이 망가져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증상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간단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만으로도 신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라는 힘든 단계까지 가지 않고도 충분히 관리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발목을 3초간 꾹 눌러서 자국이 남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실 때는 눈가나 얼굴의 붓기도 함께 체크하시고요. 소변의 거품이나 색깔 변화가 눈에 띄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기록해 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혈압을 재실 때는 서두르지 마시고 5분간 편안히 앉아 안정을 취한 후 두 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신장 질환은 조기 발견이 정말 생명입니다. 검사 한 번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장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두 가지 악당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혈압과 혈당입니다. 미국 신장재단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장병 환자의 60%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결국 이 두 가지만 잘 관리해도 신장 건강의 절반은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혈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신장은 혈압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을 받고 반대로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관계와도 같죠. 혈압은 대체로 130에 80 안쪽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입니다. 혹시 혈압약을 드시다가 어지러워서 약을 끊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다가 어지럽다고 해서 임의로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혈당 관리도 혈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핵심 부분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빡빡하게 관리하려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기본만 지켜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과식과 단 음료, 그리고 야식만 줄여도 혈당 관리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혹시 약을 먹어도 혈압이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모여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며 이는 곧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식사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는 작은 비법이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밥, 반찬, 과일 순서로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는 줄어들고 혈당 수치는 훨씬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숟가락질 속도를 평소보다 천천히 하는 것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약 먹는 것 또한 혈당 관리에 필수적인데요. 약봉투에 아침과 저녁 표시를 해두고 휴대폰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혈당이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임의로 끊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혈압약은 갑자기 끊으면 반동 고혈압이 올 수 있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꾸준함은 그대로 유지하되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약의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식사 순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다면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신장에 영향을 주는 식탁 습관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의 식사라고요. 우리의 식탁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국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대로 배우신다면 분명 건강을 지키는 약이 될 겁니다. 특히 신장 건강에 있어서는 소금, 단백질, 과일,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소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소금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거 아셨나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0g 이상을 먹고 있습니다. 무려 2배나 많은 양이죠. 라면 스프 한 봉지에만 해도 하루 권장량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혈압은 올라가고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필터가 막힌 정수기에 억지로 물을 통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기계도 망가지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소중한 필터인 신장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단백질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셨나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노폐물을 신장이 모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해서 고기나 생선을 과도하게 드시는데 사실 손바닥 크기의 고기나 생선을 하루에 반 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아보카도 같은 과일은 칼륨 함량이 높아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칼륨을 잘 배출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칼륨이 많이 쌓이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칼륨은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과부하가 걸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지어 아예 멈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탁의 변화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성구 님이라는 7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늘 병원 갈 일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던 분이셨죠. 어느 봄비 오던 날 갑자기 숨이 차고 발등이 퉁퉁 부어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멀쩡하던 내가 왜 이러지 하며 불안해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몇 달 전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겼는데 모두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성구님에게 작은 기록장을 건네며 첫 장에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국물 2숟가락, 식후 10분 걷기, 약은 꼬박꼬박, 물은 조금씩 자주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행동 규칙들이었습니다. 성구님은 그날부터 라면 스프는 반만 넣기 시작했고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셨습니다. 밥도 평소보다 천천히 드셨고요. 이렇게 시작한 지 한 달 뒤부터 붓기가 줄고 밤에 숨차는 느낌이 덜해졌습니다. 3달 뒤 외래에서 만났을 때 혈압은 128에 72, 소변 거품도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선생님, 손주랑 밥 먹고 나면 같이 손잡고 나가 공원 한 바퀴 돕니다 하시며 사진을 보여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신장 수치가 단숨에 젊어지지는 않았지만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니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성구님에게 말했습니다. 병을 이긴 게 아니라 사소한 습관으로 이기신 겁니다. 오늘도 2 숟가락, 잘하셨습니다. 그날 기록장에는 이렇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의 투석 미루기 프로젝트. 오늘도 성공 기사례에서 보셨듯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물은 2 숟가락 규칙을 지키세요. 나트륨 600mg, 즉 티스푼 1 정도의 양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시지는 마세요. 하루 드시는 양의 절반만이라도 줄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는 물에 담갔다가 살짝 데치면 칼륨을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함정들이 더 있습니다. 심지어 의료진도 잘 모르는 신장의 숨은 위험들은 바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진통소염제와 병원에서 하는 조영제 검사입니다. 진통소염제는 신장의 직격탄과도 같습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신장의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상태에서 이런 약을 먹으면 위험성이 배가 됩니다. 2023년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의 30%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조영제는 CT나 MRI 검사할 때 주입하는 약물입니다. 혈관에 주입해서 장기나 혈관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죠. 정상적인 신장에서는 쉽게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70세 이상 고령자, 탈수 상태인 분들은 조영제에 더욱 민감합니다. 검사 전에 신장이 약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면 대체 검사를 받거나 충분한 수분 보충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인 저도 놓칠 뻔했던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제 아내가 아침마다 반지가 빡빡하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며칠 뒤 소변의 거품이 오래 남는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집 근처 의원에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했더니 초기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주 이른 단계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우리 집 식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물은 2 숟가락만, 간은 레몬과 마늘, 후추로 했습니다. 김치는 1 젓가락만, 한 번 물에 헹궈서 먹었습니다. 라면은 스프를 반만 넣고 건더기 위주로 먹었습니다. 식후에는 집 앞 골목을 12분씩 꼭 걸었습니다. 첫 주에는 싱겁다는 말이 나왔지만 둘째 주부터는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났습니다. 석 달 뒤, 아내는 거울 앞에서 다침 붓기 경고등이 꺼졌다며 웃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지금도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2 숟가락, 12분, 고맙다 신장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바꾸면 덜 힘들고 오래 간다는 것, 그리고 숫자를 확인하면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사로서보다 남편으로서 더 깊이 배운 소중한 수업이었습니다. 이런 위험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집에 있는 진통제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사진으로 찍어서 다음에 병원 갈 때 담당 의사에게 보여주고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력에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날짜를 미리 적어두고 고정하세요.
그리고 CT나 MRI 같은 조영제 검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신장이 약하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주의할 점은 건강보조식품도 성분을 모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약을 더 먹기보다 물과 휴식이 먼저입니다. 특히 해열 진통제를 여러 종류 함께 먹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지 정리해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침 붓기, 소변 거품, 밤 소변 변화, 이유 없는 피로, 혈압 불안정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둘째, 숫자 관리가 핵심입니다. 혈압은 130에 80 안쪽으로 유지하고 당뇨가 있으시면 과식과 단 음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식탁을 바꾸세요. 국물은 2숟가락, 라면 스푼은 반만, 단백질은 손바닥 반만한 크기로 과일의 양도 조절하세요. 넷째, 약과 검사를 조심하세요. 진통소염제 남용은 금물이고 조영제 검사 전에는 신장이 약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세요. 다섯째,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혈압, 체중, 그날의 컨디션을 한 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적어두세요. 여섯째, 식후 10분 걷기를 생활화하세요. 격렬한 운동보다 꾸준한 가벼운 움직임이 신장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지난 55년간 투석실에서 주 3회, 한 번에 4시간씩 고생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가장 좋은 치료법은 바로 예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의 핵심은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신장은 한 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라는 힘든 과정까지 가지 않고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것들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본 실용적인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렸습니다. 55년간 투석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한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신장 건강은 마라톤과 같다고요.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른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걸어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국물 2숟가락, 식후 10분 걷기, 매일 같은 시간에 약 먹기, 발목 눌러보기, 소변 상태 확인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제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은 환자분들이 투석을 피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외래에 오실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던 수치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의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이미 신장 수치가 나빠졌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국물을 조금 덜 드시고 내일은 10분만 더 걸어보세요. 모레는 혈압을 한번 재보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장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의료진과 함께,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신장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나눠주세요. 건강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병실에서 보고 계신지, 안방에서 편안히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88세 의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